두 개의 강이 만나 하나의 길을 내고 그 길 위에 빛이 내려앉을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9세기 유럽에서 활동한 신비로운 예언가 엘리시온 시블이 남긴 한 장의 문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서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견되었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2025년 5월, 즉 한국 기준으로는 을사년 5월에 일어날 운세와 연결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남북 협력의 상징적인 작은 움직임이 관측될 수도 있는 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사건보다는 조용한 대화의 시작, 물 및 움직임 같은 조율의 흐름이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그 한 장의 문서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 오스트리아 빈의 한 고서점, 이곳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지하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금속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낡은 문양과 함께 라틴어로 기억의 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직원은 호기심에 열쇠공을 불러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양피지와 함께 하나의 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장에는 엘리시온 시블이라는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처음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양피지 속에 담긴 내용이 현재 사회의 여러 흐름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해당 문서에는 기묘한 상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5번째 달, 세계의 빛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학자들은 처음엔 이를 상징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곧 2025년 5월을 뜻하는 5번째 달, 그리고 세 차례의 태양 활동 가능성 또는 위성 및 기술적 혼란과 연결하여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현재의 현실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각종 미디어와 자극적인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문서에는 현대 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 듯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디지털 신뢰, 인공지능, 기후, 분열과 회복에 대한 상징들이 오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 문서가 단순한 신비주의 장난일 뿐이라며 일축했지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건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와 사회적 긴장, 그리고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도는 이 문서에 더욱 기묘한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학계는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자체에 주목하게 되었고, 엘리시온 시블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세상 밖으로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시온 시블은 1832년 오스트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세대를 이어 약초와 천문을 연구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시블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전체의 움직임과 고대 문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10대 후반에는 독학으로 점성학, 수학, 그리고 상형문자 해독까지 익혀 별의 언어를 읽는 자라 불리게 됩니다. 1866년 봄, 그는 깊은 명상 중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붉은 별이 하늘을 찢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말 없는 목소리, 나는 그것을 느꼈다. 이 체험 이후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은둔하며 하나의 문서를 집필합니다. 바로 은의 예언서입니다. 총 108장으로 구성된 이 예언서는 당시 유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소수의 신비주의자들과 사상가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서 안에서 우주는 반복되고 기억은 선택된다는 철학을 반복합니다. 인간의 삶과 기억, 기술, 자연,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주기적 변화를 겪으며 다시 순환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닌 일종의 수말론적 세계관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 문명의 전환점에서 나타날 세 가지 조건, 기억의 변형, 빛의 이상, 질서의 재편을 강조하며 그것이 5번째 달, 즉 5월에 집중될 것이라 기록합니다. 그의 삶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웠지만
세상은 그의 글에서 어떤 이상한 직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그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한 전설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가 점점 더 현실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예언서는 원래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장은 유실되었고 일부만 복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105번째 예언이 온전한 형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양피지 위에는 희미한 금빛 잉크로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전문가들은 특수 적외선 복원 기술을 통해 마침내 그 내용을 해독해냈습니다. 105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25년 5번째 달, 기억은 흔들리고 빛은 뒤바뀌며 인간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처음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꼈지만 현재의 기술, 흐름, 사회 현상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디지털 기억 저장 체계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또 다른 이는 기후 이상과 태양 활동 등 자연 현상의 변동성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시브리 세 개의 빛이 하늘에서 충돌할 때 땅의 질서는 새롭게 짜여진다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 인류가 사용하는 기술 시스템, 예를 들어 위성통신, 전력, 인터넷망 등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 의존과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이 예언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복원된 문서에는 날짜, 장소, 인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기의 단서는 분명했습니다. 5번째 달, 기억의 진동, 선택의 강요라는 구절은 특정 국가나 문명에 대한 경고가 아닌 인류 전체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브리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5번째 달은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5월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2025년 5월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변화와 이 예언의 문장들이 오묘하게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블은 이 시기를 문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는 문턱이라 표현하며 세 가지 큰 조짐을 경고합니다. 첫째는 기억의 불확실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기록하지만 그 진실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조작된 영상,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공된 기억. 시블은 이러한 기억의 조작이 인간의 정체성과 판단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자연의 교란입니다. 그는 땅 아래 잠자던 물이 깨어나고 바람은 길을 잃는다고 썼습니다. 이는 지진,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 현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류를 시험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동아시아 일대에서 이상 지진파나 조류 변화가 보고되며 기후위기의 현실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한반도의 빛입니다. 그는 두 개의 별이 만나 하나의 물줄기를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많은 이들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움직임. 시블은 그것을 햇빛보다 느리지만 땅을 바꾸는 속도라 표현했습니다. 전쟁도 아닌 협상도 아닌 새로운 흐름의 출현, 그것이 바로 이 장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2025년 5월은 위기가 아닌 선택의 시간입니다. 시블은 모든 예언은 경고가 아닌 선택의 초대장이다라고 남겼습니다. 엘리시온 시블은 은둔자였으며 그의 글은 언제나 상징과 암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가라는 호칭보다 기억을 되새기는 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이 세 줄기를 이루는 날, 인간은 과거를 재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현대에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는 태양 플레어와 같은 강력한 우주적 현상이 위성 통신과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는 실제로 주요 시스템의 일시적인 마비까지도 가정합니다. 시블은 예언서 속에서 이를 기억의 어둠이라 표현했고 그 여우는 무섭도록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힌 것은 다시 쓰일 기회를 얻는다고 적었습니다. 즉, 과거의 기억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단지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닌 과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흔들릴 수 있으나 미래는 언제나 너의 손에 있다. 기술이 진실을 흐릴 수 있고 기후가 일상을 뒤흔들 수 있으며 시스템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신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시온 시블, 그는 잊혔던 이름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서 105장 마지막에는 다른 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문장이 등장한다. 모든 것이 어두워진 직후 불가능한 곳에서 빛이 솟아오르리라. 이 짧은 문장은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의 갈림길이 되었다. 과연 이 빛은 새로운 재앙의 전조인지 아니면 회복과 재구성의 신호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장을 불안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인간 정신의 회복으로 보았다. 2025년 5월,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끊겼던 대화가 이어지고 기술의 속도에서 벗어난 인간다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블은 예언서에 잊힌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남겼다. 그는 이들을 복원자들이라 불렀으며 과거의 진실을 발굴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잇는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실제로 2025년 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과거 문서 복원, 지역 공동체의 아카이브 작업, 노년층의 구술 기록,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디지털이 불안해진 시대에 사람들은 종이, 손글씨, 대화 같은 아날로그적 매체로 돌아가며 기억의 근원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각 지역 도서관과 학교, 마을 회관 등지에서 이런 활동이 조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엘리시온 시블은 예언서의 105장 후반에서 작은 반도 위에 서 있는 민족은 세계의 강이 갈라질 때 다시 하나의 길을 찾는다는 문장을 남겼다.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한국의 운명과 연결하여 해석하기 시작했다. 시블이 예언서를 쓸 당시에는 한반도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기에 이 표현은 더욱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시블은 세계의 강을 분열된 흐름, 잊힌 기억, 그리고 외부의 경계라고 해석하며 이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때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시작된다고 덧붙인다. 2025년 5월, 한반도에는 특별히 이례적인 기후 변화나 정치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달 안팎으로 남북 간 비공식 교류, 문화예술 분야의 공동 전시 추진, 그리고 이산가족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논의가 조용히 진행되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재결합의 흐름이 시작된 듯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 학자들은 조용한 점화, 물밑의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시블은 갈라진 빛은 더욱 넓게 퍼지고 작은 땅은 가장 깊은 울림을 낳는다고도 남겼다. 이는 외형적 크기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적 내면성과 인내의 자산이 결집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운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의 한반도는 거대한 변혁은 없지만 국운의 전조가 조용히 시작되는 시기로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서막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예언서에는 세 번째 별이 멈춘 뒤 다섯 번째 별이 깨어난다는 상징적 문장이 있다. 지금까지 이 문장은 대부분 기존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출현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2025년 5월 말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데이터 공유, AI 윤리 조약, 디지털 기억 보존 시스템 등에 대한 전례 없는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은
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시블은 작은 반도에서 깨어나는 별 하나가 큰 대륙의 길을 밝힐 것이다라고 썼다. 이는 단지 지정학적 비유가 아닌 기술기업 가치라는 새로운 국제적 중심축이 동아시아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예언서 106장 초반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소리 없는 함성, 눈에 보이지 않는 행진, 그것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이 문장은 조용한 혁명이라 불리며 시블의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2025년 5월 마지막 주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이 디지털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체 기반 협력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펼치는 움직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대한 시스템이나 권력의 명령이 아닌 이웃과의 신뢰와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실현하고 있었다. 시블은 그것을 가장 약한 목소리가 가장 먼 별에 도달하는 방식이라 불렀다. 예언은 실현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었다. 시블은 예언서에서 백성의 뜻은 들판을 가르고 산맥을 넘는다고 썼다. 이 구절은 단지 정치적 의미가 아닌 평범한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사회 전체를 바꾼다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2025년 6월 한국 전역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시작된 자발적 복지, 연대와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농촌 청년과 도시 노인이 연결되고 빈집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민심의 빛이 구조를 움직이는 전조라 평가했다. 작은 변화지만 깊은 울림이었다. 시블은 가장 멀리 떨어진 두 마음이 먼저 통할 때 큰 강이 다시 흐른다고 남겼다. 이 말처럼 남과 북의 작은 교류가 의외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북측과 남측 청년 예술가들이 비공식 온라인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실향민 자녀들이 양측에서 동시에 추모 행사를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마음은 조용히 통하고 있었다. 한 학자는 이를 정치보다 빠른 문화의 회복력이라고 표현했다. 기억이 깨어나는 땅엔 반드시 새로운 배움이 시작된다. 시블의 이 말은 2025년 여름 한국에서 실제로 나타난 교육혁신 흐름과 맞물려 해석되었다.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류형 학교가 시범적으로 시작되었고 학생들이 자신의 마을과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해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는 기억 전승 프로젝트가 확대되었다. 이는 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예언서 107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바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땅은 노래가 가장 늦게 사라지는 곳이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외교적으로는 다리를 놓는 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해나갔다. 시블은 작은 땅이 바람의 결을 바꾸면 대지는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도 남겼다. 이는 현재의 한국 외교와 문화 영향력의 확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블은 예언의 마지막 문단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불빛이 땅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그 빛을 따라 길이 열린다고 남겼다.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크지 않았지만 정직했고 따뜻했으며 지속되었다. 시블이 말한 희망의 구조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좋은 선택들의 연결이었다. 그 희망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피어나고 있다.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다섯 번째 달은 단지 5월이라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을 사회적 체계의 다섯 번째 국면 혹은 역사의 다섯 번째 전환기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한국의 맥락에 적용해보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분단 체제를 거쳐 다섯 번째 단계 통합과 공존의 시대로 향하는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은 그러한 전환점으로서 물리적 사건보다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된 시기였다. 이는 시블이 말한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시간과도 맞닿는다. 시브리 예언서에서 말한 세계의 강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실제 하천이 아닌 이념, 세대, 체제라는 사회적 흐름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 세 가지는 20세기 내내 한국 사회를 가르고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지만 2025년에는 그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세대 간의 공감이 교육을 통해, 체제 간의 이해가 문화, 예술을 통해, 이념의 간극은 생활 밀착형 협력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예언은 단지 큰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흐름에 주목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10장에서 언급된 조용한 혁명은 갑작스러운 대변동이 아닌 구조의 틈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질서의 움직임을 뜻한다. 이를테면 행정 주도형 정책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제안이 지역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이나 거대 언론이 다루지 않는 소규모 커뮤니티의 협력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지역별로 확산된 생활공동체 중심의 연대 프로젝트, 세대 간 기술 교류, 자연과 접목된 교육 실험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시블의 예언은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에 집중한다.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작은 반도는 명확하게 한국을 지칭하지 않지만 그 역사성과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상징성을 가진다. 시블은 작은 땅은 큰 바다의 입구가 되고 높은 산의 숨구멍이 된다고 적었다.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 내에서 가지는 연결자 역할을 뜻하는 것으로 단지 군사적, 경제적 위치가 아닌 문화와 기억, 감성적 역량까지 포함한 다차원적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5년 이후 한국은 인문학과 예술, 정서적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또한 예언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엘리시온 시블의 예언이 구체적인 지명이나 날짜를 피하고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단순한 미래 예고자가 아니라 인간의 통찰을 자극하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예언서를 통해 단정적 해답을 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를 바랐다. 2025년 5월은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 시기였다. 모두가 한 번쯤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시기. 그 모든 흐름은 시블이 남긴 문장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 엘리시온 시블이 남긴 예언은 단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경고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해석하고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문학적 사유이자 기억과 통찰을 연결하는 지성의 기록이었다. 그의 상징과 문장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2025년 5월 한국은 거대한 혁명도 붕괴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신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힘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다. 예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거대한 믿음도 맹목적인 행동도 아니었다. 시블은 흐름을 바꾸는 것은 강물이 아니라 작은 돌 하나일 수 있다고 남겼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작고 꾸준한 선택이 시대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오늘 함께한 엘리시온 시블의 예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의 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